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노자도덕경 18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대도패하니 유인의하고 예. 해지출하니 유대윈이라. 예. 육친이 불화하니 유효자하고 예. 국가혼란하니 유충신이라. 예. 큰 도가 행해지지 않자 인의가 있게 되었고 예.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있게 되었고 예. 육친이 화합하지 못하니 효성스런 자식과 자애로운 부모가 있게 되었으며 예.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 있게 되었다. 예. 라는 구절인데요. 분량은 조금 짧고요. 예. 그다음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안티 육아적인 예.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앞에서 16장이 이제 수양론을 재성하면서 이제 내성 외양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어서 이제 내성 외양의 정치를 얘기하는데요. 네. 17, 18, 19장은 사실은 연속으로 이어지는 장인데 이제 현행 왕필본이 이제 네. 나눠 놨거든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그 주간본, 백서본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19장의 첫 구절을 보면은 네. 고로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 예. 근데 19장의 그 고자를 이제 왕필본은 누락시키면서 이제 17, 18, 19장 이렇게 세 장으로 나누어 놨어요. 예. 근데 원래는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장인데 네. 이제 나누어 놨고요. 이제 18장은 보면 앞에서 이제 17장에서 뭐냐면은 태상의 하지유지 그래 놨잖아요. 그죠? 기차는 친이예지. 그죠? 또 뭐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능멸하고 이래 놨는데요. 그런 그 이상적인 정치에서 점점 전락해오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써놨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상적인 정치에서 전락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써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조금 자주 언급되고 있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예. 이제 판본이 사실 그 도덕경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간본도 있고 왕필본도 있고 뭐 예. 백서본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 또 왕필본과 뭐 지금 주간본과 이게 차이가 큰 장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왕필본이라 그러는데요. 예. 왕필이라는 사람이 한 위신남북조 시대 때만 아마도 대체적으로 AD 2세기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통행본이 이 AD 2세기의 왕필이 이제 아마도 그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이제 그 최초로 철학적인 그 주석을 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물론 그 이전에 이제 하상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상공이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보통은 이제 한나라 뭐 문제 때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하상공본에 원래는 노자에 대해서 이제 각 그 장마다 이제 제목을 최초로 달아놨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현존하는 판본은 이제 왕필에서 유래해가지고는 네. 보통 이제 뭐 9세기, 10세기, 11세기에 네. 뭐 정지상이라는 사람 집에서 있었던 정지상본이 이제 네. 왕필본을 보관해놓은 사람이 정지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한참 뒤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통행본이어서 네. 그 중국에서 20세기 들어와서 발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부 다 이제 그 왕필본 보고 이제 보면서 네. 지금 이 18장이나 이런 것을 네. 해석하면서 지금 그 말씀했듯이 이제 이 장은 이제 반유가적이다. 노자하고 대립했을 때 참 유가하고 도가가 대립했을 때에 이제 그 유래했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70년 정도 들어왔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발굴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 발굴이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 비단에 이제 써져 있는 판본이 나왔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갑본, 을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비단에다가 이제 그 뭐냐면은 요연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죠. 네.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여기 지금 그 보면은 국가 혼란 있잖아요. 네. 나라 국자가 있다는 거 봐서는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는 나라 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나라 그 고조 그 유방의 이름을 피해서 국가라고 쓴 거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 백서본 갑본에 보면은 국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방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방가가 있었다는 말은 적어도 한나라 유방의 이전이다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올라가면은 전국시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걸로 봐서는 이제 전국시대 때 판본 2개가 발견되는데 좀, 방가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 국가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비단에다가 쭉 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비단 백자를 써서 백서본이라 그래요. 이제 백서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보통은 덕도경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도덕경이라고 하는데 앞에 노자가 전체 81장까지가 있는데 37장까지를 보통 도경이라 그러고 38장부터 81장까지는 이제 덕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판본은 보면은 이제 덕경이 먼저 있고 도경이 먼저 있기 때문에 덕도경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이기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덕이 먼저였기 때문에 덕도경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옵니다. 나오지만 이제 사람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도경이라고 해가지고는 도만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도덕이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덕경이라고 해서 덕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도하고 섞여 나오고 사실은 도와 덕은 동일자의 이명이거든요. 뭐냐면 원리상으로 얘기할 때는 도고요. 체덕에서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덕이기 때문에 도하고 덕은 사실은 같은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덕경이 먼저냐, 덕도경이냐, 여기 뭐 중요하다 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판본의 특징은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쭉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처음으로 81장까지 나눈 사람이 이 하상공이라 그랬잖아요. 하상공은 한나라 때 사람이잖아요. 한나라 때 사람이니까 그 이전에 전국시대 때 책이니까는 당연히 81장으로 안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뭐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판본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있는 판본만 갖고 있었는데 한 2000년 전에 있는 그보다 1000몇 년 전에 있는 판본이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엄청 흥분해서 보면서 막 하면서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 판본을 갖고는 이제 이 판본이 좋은 판본이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거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서본, 죽간본 전부 종합해갖고 내가 이제 책도 써보고 면밀하게 내가 연구도 해보고 중국에서 뭐 백서본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을 이제 저도 면밀하게 봤거든요. 특히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서복관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걸 굉장히 존중하는데 지금 이제 이 백서본 비단에 써져 있는 걸 보면서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사실은 현재의 왕필본에 비해 가지고는 왕필본에서는 거의 허사가 별로 없어요. 허사가 별로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말의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는 왜 불필요한 의미 없는 말을 빼버리고 굉장히 이제 나중에 되면은 간단하게 말을 해놨잖아요. 아직 이제 이 백서본에는 그런 허사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지만은 근데 글에 뭐냐면은 내용을 바꾸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이상 전에 있는 백서본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는 네. 현재 있는 왕필본이 엉터리가 아니다 말이야. 왜냐하면 글자 자체는 거의 같으니까. 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고점이 오히려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 2000년 이상 전에 그렇게 현행 존재하는 통행본 혹은 왕필본보다 1000년 이상 된 백서본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왕필본이 엉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했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백서본이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은 엉터리 글자가 너무 많아요. 엉터리 글자가 너무 많은 게, 근데 왜 엉터리 글자가 너무 많으냐 하면은 나는 서복관이라는 그 사람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네. 음은 똑같은데 글자가 전혀 다른 글자 있잖아요. 그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래갖고 서복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설을 내세우는데 어떤 가설을 내세우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책도 별로 없고 하니까는 책값이 대나무에 써있기는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 비단에다가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앞에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앞에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이제 받아 적어 가지고는 이제 유통시켜서 판매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음으로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음으로 부르니까는 중국에는 똑같은 음으로 부르지만은 우리는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의미는 전혀 달라도 같은 음으로 부르면 맥락에 따라서 아는데요. 같은 밤 이러면 우리 먹는 밤인지 다 알지만은 한문으로는 하면은 밤익 하면은 그냥 우리 만약에 밤 율자를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낮에 대한 밤에 대한 밤으로부터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음은 같은데 완전히 엉터리 글자가 워낙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봐서는 이제 네. 이 판본은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오래된 판본이기는 하지만은 좋은 판본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엉터리 글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게 그렇겠네요. 그렇게 이제 신뢰도가 이제 확 떨어지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유방인 이전에 써져 있던 판본이 현재 왕필본하고는 유사하다. 글자 숫자나 뭐나 이거는 거의 같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몇 가지 아까 특징이면은 덕도경 그죠? 그리고 이 원래의 노자는 현재처럼 안 끊어져 있었다. 이런 것에서, 그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의 그 점은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그죠? 90년대, 거의 2000년 거의 다 되기 전에 이제, 옛날에 초나라, 그죠? 이제, 형문이라 그럴까, 그죠? 형문시라 그럴까. 거기서 이제, 다양의 주간이 발굴이 됐는데요. 네. 물론 여기도 이제 도굴의 흔적이 있지만은 이제 BC 4세기 경의 묘예요. BC 4세기면은 한 맹자나 이 정도 그렇게 맹자나 장자시대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그러니까는 BC 4세기의 무덤이면은 그 당시에 책의 전파 속도로 보면은 적어도 100년 내지는 150년 이전에 이미 나왔던 노자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덤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 전에 이미 전파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 현행 노자의 한 5분의 2 정도가 발굴이 됐어요. 5분의 2 정도 발굴이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마다 학자마다 달라요. 이제 5분의 2가 있는데 원래는 오리지널한 노자는 이 5분의 2가 다일 건데, 나머지 5분의 3은 후대에 가필되고 첨부됐을 거다. 네. 지금 하면서, 지금 여기서 조금 이따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글자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내가 이제 옛날에 이걸 보고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에 논문을 썼더니만은 그때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붙이고 하고 옛날에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많이 비평도 해줬던 건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엉터리라 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나름으로 그 당시로 봐갖고는 선도적으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그때 20년 전에 20년 전쯤에 내가 그때 그 작업을 내가 새 판본을 비교하면서 작업하고 논문 쓰면서 여기 17, 18, 19장에 특히 주목하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답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또 내가 이번에 2년, 3년 전에 책을 쓰면서도 좀 생각이 또 바뀌었다가 또 오늘 내가 오면서 이제 지금 여기 이 하가제 오면서 예.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는 네. 내가 옛날에 내가 주장해갖고 사람들이 막 좀 히트 쳤던 주장이 네. 지금 오늘 오면서 생각하니까 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 오면서. 예. 그래, 내가 옛날에 내가 했던 주장을 반성하는 논문을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하다. 근데 이제,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거 네. 보세요. 대도가 폐해지니까, 패자는 뭐냐면, 요 활궁자가 있잖아요. 네. 활이 날아가는 게 발자인데, 이 못 나가게 이제 막는 거. 막아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도가 폐해지니까는, 그죠? 인의가 있게 되었다 말이야. 대도가 행해지지 아니하니까, 네. 대도가 그러니까 무의자연의, 노자는 무의자연을 주장하니까, 무의자연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까, 전형적으로, 그죠? 인자, 그죠? 그 다음에, 수호지신 그러잖아요. 그죠? 의로움, 마땅함, 네. 그죠? 마땅함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었단 말이야. 그죠? 이거, 여기 보면 이거는 유교적이 있는 이제 분별이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지가 줄이니까 요 해지가 재밌어요. 요게 뭐냐 하면은, 좀 뭐 같아요? 뭘까요? 해자가 네. 보면은 저게 옛날로 치면은 별똥별 내지는 혜성을 얘기한대요. 예. 혜성이 마음이잖아요. 별똥별 바다바다 하면서 뚝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내 마음이 그럼 별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혜할 때 해자가 돼요. 요건 다 알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지혜가 나오니까. 인간한테 인지가 발달하게 되니까는 이제 큰 거짓인데 보통은 큰 인위라고 해도 되고요. 예. 이제 노자 할 때는 주로 이제 무의자연이 그 자연 그대로가 진짜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억지로 강제로 만든 인위, 거짓 이렇게 해도 돼요. 네. 특히 이제 여기 순자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순자에 그런 거 그것을 선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하는 것은 위다 이렇게 했거든요. 위다. 그때는 인이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어쩌고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에서 제일 친한 그죠? 육친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효자가 그죠?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제 자유로움. 그죠? 자유로움 그죠? 그리고 국가가 혼란하니까는 충신이 있게 됐다. 네. 국가 혼란이 게 충신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정말로 이제 대도가 행해졌으면은 인위할 필요도 없고, 그죠? 인간의 막 간사한 지혜를 안 냈으면은 큰 거짓도 안 생기고, 무의자연이 그냥 그대로 행해졌고, 그죠? 네. 가족끼리 화합해갖고 잘 지냈으면은, 효자니 자유로운 부모니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냥 무의자연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그죠? 국가가 잘 다스려지고 평온했으면은 충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충신이 필요 없는 거. 그죠? 네. 오히려 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위, 대위, 효자, 충신, 이게 전형적인 유교적인 개념이잖아요. 요건 예. 조금 다르지만은, 그죠? 그러네. 자, 그런데, 자, 여기 앞에가 이제 글자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씩 있어가지고는 이제 보통은 어찌 안자라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서본에 보면 안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것도 같은 글자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어찌란 뜻도 있고요. 네. 보통 어직해갖고 이해라고 해도 돼요. 네. 또 어떤 판본에 보면은 이렇대. 이것도 어조사로 써서 뭐냐면 어찌 언자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조사로서 이제 음이 종결사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금 내지는 안이 나와요. 네. 안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은이 나와가지고는 여기서 끊겨버리면 요거는 종결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게 뒤에 여기가 끊기고 여기에 안 내지는 네. 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게 보십시오. 네. 대도가 폐했는데 네. 어찌 인의가 있겠는가 이렇게 정반대 되잖아요. 의미가 되네요. 그렇죠. 대도하고 인의하고는
같이 나가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도가 행해질 때는 인과의가 행해졌었다. 그죠? 그렇죠. 아, 지혜가 나오니까, 그죠? 지혜가 나오니, 근데 여기 노자 판본에 보면은, 네. 요 구절은 없는 거네. 없네요. 예, 요거는, 예. 그죠? 요거 없는 거네요. 재밌네요. 그죠? 통째로가 없고. 통째로가 없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육친이니까. 육친이 불화한데, 그죠? 어찌 효자가 있겠는가? 원래 효자가 있을 때 육친이 서로 화합이 잘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도 바로 방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 방가 혼란하니, 요 호자가 재밌는 글자죠. 요 무슨 글자 같아요? 뭘까요? 요거는 해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시잖아요. 시. 예. 뭐예요? 씨 뿌리는데 해가 밑에 있잖아요. 뭐겠어요? 씨 뿌리는데? 농부가 씨 뿌리는데 이미 네. 해가 있잖아요. 저물어 가지고는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뜻이겠다. 어둡잖아요. 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네. 국가가 혼란한데 어찌 충신이 있겠는가? 있겠는가. 충신이 있어야 국가가 혼란하지 혼란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봐라. 요 구절을 이 구절이 있으면은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내가 이제 처음에 논문 쓰고 주장할 때 이제 일부러 처음에는 원래는 내가 이제 가정을 한 게 뭐냐면은 적어도 거기 사마천의 사기에도 보면은 공자가 노자한테 가가지고는 얘가 뭔지를 물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할 때 무슨 가정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유교는 공자부터 유래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파로, 자기 유교 학파를 의식해마가 유교를 수호했다는 의식은 누구한테 있냐면 맹자부터 있었거든. 맹자가 BC 4세기 때의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나서. 근데 그 BC 4세기에 나왔는 출토됐던 문헌에 이미 노자가 있었거든요. 이 노자가 있었는 걸 봐갖고는 공자하고 공자가 BC 551년이고 맹자가 보통 연대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보통 BC 390 몇 년설이 있고 370 몇 년설이 있는데 보통 한 150년에서 170, 80년 되거든요. 네. 근데 BC 4세기 사람의 동궁지사의 무덤에서 동궁의 스승의 무덤에서 세자의 스승의 무덤에서 노자가 나왔거든요. 네. 축간본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유통의 글 보면은 적어도 BC 4세기 이전에 150년 전이면 거의 공자 동시대나 공자 이전에 네. 현행에 지금 축간 노자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노자와 공자는 대립하지 않았을 거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논어에 보면은 은자들이 공자 비판한 거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장자에 보면은 공자와 그 제자들을 굉장히 보면은 희화하죠. 근데 장자와 맹자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네. 두 사람의 서로가 맹자가 장자를 비판한 얘기 없어요. 장자의 맹자 비판한 게 없어요. 참 그거는 정말 재미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서로 대결이라든가 대립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현재의 학파란 거는 한나라 때 이제 육가지략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로 봐가지고는 적어도 내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이제 대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육아하고 도가는 처음에 이제 이거를 어찌라고 해석을 해갖고는 네. 대도가 폐해졌는데 어찌 인의가 있어야겠는가? 요거는 말이 안 되고요. 대도가 육친이 불화한데 어찌 효자가 있겠는가? 국가가 혼란한데 어찌 충신이 있겠는가? 여기도 정신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정신이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대결이었고 원래는 이건데 네. 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개작한 것이다. 개작을 한 거다. 왜냐하면 대결하기 위해서 원래 그 가장 오래된 판본인 죽간본을 보면 이 육아와 뭐 도가의 그런 대결 의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예,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본 이제 왕필의 판본에서는 이 안자를 빼서 그 육아의 가치를 이제 도가와 이제 배치되는 것으로 만들었다. 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요 고록 하면서 지금 18장인데 19장이 시작되는데 일부러 빼버리고 이제 19장으로 분리하고 요런 근거로 해가지고는 이제 내가 그 봤는데 오늘 내가 오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것도 지금 현재 대부분의 뭐 김충렬 선생 돌아가신 김충렬 선생님이라든가 이제 죽간본 노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몇 분 연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도 지금 내가 했던 대로가 사실은 대세예요. 나도 20년 전에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제 흥분하면서 막 논문 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평가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오늘 내가 왜 그 생각했냐 하면 요 바로 앞에 뭐 지금 18장인데 17장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태상은 하지 유지 그랬잖아요. 태상에는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이 있다는 것만 겨우 알았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기차는 친히 예지 그랬잖아요. 기차는 뭐 다음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은 뭐냐면 모멸했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 기차는 친히 예지라 그랬잖아요. 친하고 뭐냐면은 예찬했다 그랬잖아요. 친하고 예찬했다는 게 뭡니까? 분별하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내 얘기는 이 지금 대도패 그 다음에 육친이 불화하지 않는 상태, 국가가 잘 다스려지는 상태, 이거는 뭐냐 하면은 태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태상은 하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친히 예지라 그랬잖아요. 전형적으로 왜 보면은 칭송하고 예찬하는 거는 바로 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후대에 아마 인의 예직하면서 유교가 하니까는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히 예지하는 게 뭐냐면은 효자잖아요. 그 다음에 친히 예지하는 게 충신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오늘 오면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17장, 18장, 19장이 쭉 이어지는 맥락에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18장 마치고 19장도 고록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17장, 18장이 이어진다면 태상하지 유지하고 기상은 친히 예지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차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이건 분명히 기차로 봐야 된다 말이야. 그렇게 기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옛날에는 이거는 안자를 어찌라고 봤는데 이거는 이해라고 봐야 된다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태상은 하지 유지인데 그 다음에 친히 예지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좀 더 생각은 내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면서는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참 이게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장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바탕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판본은 왕필본, 왕필본, 그 지금 통행되어 있다는 의미로 통행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왕필본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백서본이 발견이 됐고, 발굴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더 후대에, 더 전대, 더 앞에. 후대 전대죠. 그러네요. 전대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제 죽간본이 발굴이 되었는데, 특히 이 18장은 아까 안자가 그 오래된 판본인 죽간본에는 들어있고 이 가장 후대에 지금 통행본으로 없어졌죠. 왕필본에는 이 안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해석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두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출간한 노자 이 도덕경
책에는 어떻게 이제 풀이가 되어 있냐면 이 안자가 또 하필 뜻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자를 만약에 어찌라고 해석을 한다면 한 글자만 보면 대도가 패했는데 어찌 인의가 있겠는가 그렇죠. 이런 뜻이 되어서 이제 당시에 주간본이 발견되었던 시기에는 육아와 도가의 대결 의식이 이제 첨예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육아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이제 뭐 동등 그런 육아적인 입장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제 해석이 이제 첫 번째 저희 책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해석인데 이제 저도 이제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17, 18, 19장의 의미 맥락을 연결해서 봤을 때 이게 그 어떤 인위적인 것이 사라진 최상의 정치를 표현하는 이제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친히 예지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더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나한테 그 얘기 기차는 친히 예지니까 이게 굉장히 기차라는 얘기죠. 근데 전자를 뒷받침해 주는 거니 왜 하필이면 이걸 뺐을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후대 왕필본에 오면서 의미 없는 허사 있잖아요. 허사를 다 삭제했다 그랬거든요. 이런 건 사실은 이해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허사가 되거든요. 이게 삭제해도 되거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로 왜 보면은 여기서 맥락상은 굉장히 지금 현재로 보면은 맥락상 굉장히 중요하잖아. 논란이 되는데 뺏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자 뺏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구절을 뺏는 것도 굉장히 보면은 고의로 개작했다는 증거가 굉장히 되거든요. 이 구절에 분명히 여기에 만약에 안자가 들어있으면 이건 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지혜가 나왔는데 어찌 큰 거짓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이 안 돼버리잖아. 아예. 그러니까 이 말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안자를 빼버리면 이거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후대가 요 글자는 후대가 만들어서 넣은 글자는 분명하잖아요. 요거는 그죠? 근데 요 안자는 왜 뺐는가에서는 이제 인의하고 대도를 대립시키기 위해서 뺐느냐 아니면은 그죠? 허사기 때문에 언어의 경계성의 원칙에 의해서 뺐느냐 거기에서 이제 갈려지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포인트는 아까도 이제 백서본에는 허사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후대로 올수록 언어의 경제성 때문에 허사는 제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있던 안자를 어찌라고 해석하면서 빠지면 안 되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안자가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를 이제 이해라고 해석을 하면 허사니까 대도가 패신이 이해 인의가 있었다가 되니까 이해를 빼도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정합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언어 보면은 옛날 오래될수록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담아나기 때문에 논어 책 보면 허사가 굉장히 많아요. 논어에. 그죠? 논어에서 호자 감탄사도 많고 한데 후대로 올수록 보면은 감탄사 뭐 이런 사람 다 빠지거든요. 빠지는 후대 책일수록.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건지 아니면은 그죠? 지금 굉장히 이것도 계속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나도 그렇게 봤는데 오늘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맥락상에서 분명히 17, 18, 19는 이어지고 분명히 고록하면서 해놨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앞에 두 개를 하고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구절인데, 그죠? 앞에 구절을 봤을 때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대도가 행해질 때 하고, 친히 예지는 구분을 했잖아요. 그죠? 친히 예지는 전형적으로 인의, 효자, 그죠? 여기 하기 때문에. 충신은 친히 예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하고 연관해 봤을 때는, 의문문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순적으로 봐서 이해라든가 그대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사람 생각은 또 바뀔 수도 있고, 꼭 우리가 정답이라는 게, 그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보면은 읽는 거니까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학문에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18장을 한 개 읽어봤는데요. 이제 판본에 대한 이해도 사실 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뭐 한문 글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논의가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장 자체는 사실 짧고 이해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런 좀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과연 저는 이렇게 또 이 말을 들을 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말을 들을 땐 이제 저게 원래 맞는 그 것 같고, 우리가 그래요. 해석할 때 보면은 가담마 그러듯이 선이해 그죠? 독일어로 파스텐 그러는데 선이해를 통해 갖고 또 집행융합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해라든가 이런 게 어디 되느냐에 따라서 집행융합이 완전히 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이제 이것도 그죠. 사실은 뭐 발굴만 안 됐으면 이건 별로 문제도 되지도 않고 지금 그러네요.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건데 네. 자료가 나오니까 또 여기서 그죠. 이제 선 이해가 달라지니까 네. 집행융합이 또 달라지는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기획하고 같이 탈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신 의견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생생하게 새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저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9장도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 19장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보시는 분들께서도 각자 의견을 한번 정해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나 새로운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저도 좀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19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